엘팜린 각색 SCP 괴담 SCP-743 초콜릿 분수 2부 2004년 6월 21일 오후 8시 20분 길어진 낮의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씩 그 빛을 대신하는 시간. 그런 가로등조차 얼마 없는 어두운 산길을 흰색의 벤츠 한 대가 거침없이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마틴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귀에 꽂고 있던 작은 통신기의 버튼을 눌렀다. 클라크 요원입니다. 곧 목표 지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맞춰 통신기에서 클레프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늦은 밤 운전 고생이구만. 클라크 요원, 오랜만에 정장은 불편하지 않은가? 클레프의 반쯤 농담과 같은 말에 검정색 정장을 입은 마틴은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한번 매만졌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만... 마틴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조수석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곳엔 고급스러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평소와 다르게 매끄러운 생머리를 한쪽으로 내린 앨런이 불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틴은 그녀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앨리스 아가씨? 프레드릭?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운전이나 하세요. 앨런은 옆눈길로 마틴을 노려보았다. 마틴은 매서운 그녀의 시선을 피해 다시 앞으로 눈을 돌렸다. 그녀가 낀 통신기에서는 클레프 박사의 킬킬대는 웃음소리와 그에게 흥하는 코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에서는 패기롭게도 이야기하더니 긴장하셨습니까? 아가씨. 안 할 수가 없죠. 그에게 빈정거림에 앨런은 한숨을 쉬며 솔직히 답했다. 그에게 패기롭게 말하고 온 그녀였지만 첫 임무에 긴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마치 혼자 여행 간다고 호언장담한 딸내미랑 비행기 타기 전에 전화하는 느낌이구만.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건데 말이야. 고생하시는군요, 그렉 박사님. 아니, 누가 딸내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대답해주지 마세요. 앨런의 반응에 세 사람은 동시에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앨런은 한숨을 내쉬고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다. 그에게 농담에 기분은 나빠졌지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던 긴장감은 조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앨런의 상태를 눈치챈 듯 크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앨런. 충분히 교육받았고 연습했잖아. 네, 박사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두 분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마틴이 훈훈한 대화를 부드럽게 자르며 끼어들었다. 목표 장소가 보입니다. 적으신 것 같군요. 마틴의 말에 앨런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대로 희미한 빛을 내는 저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앨런은 다시 한번 위조된 초대장을 꺼내보았다. 앨리스 세리프 정유회사 CEO의 3녀? 그런데 이거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변장이라도 할 걸 그랬나 봐요. 상관없을 걸세. 조사 결과 초대장은 무작위로 발송되었다는구만. 뭐 그쪽 입장에선 발송한 초대장만 맞으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이겠지. 클레프 박사의 말에도 앨런은 일말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목이 탄 앨런은 좌석 사이에 있는 물병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고 동시에 손을 뻗은 마틴과 손이 겹치고 말았다. 둘은 빠르게 손을 물리며 서둘러 서로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돌았다. 두 사람이 채 입을 열기 전에 클레프 박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무슨 짝사랑하다가 실수한 소꿉친구도 아니고 쓸데없는 분위기 만들지 말게. 스턴 연구원은 내가 알려준 행동 수칙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클라크 요한,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나? 지금 정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틴의 말대로 벤츠는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철문은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벤츠는 미끄러지듯 열린 문 사이로 지나가며 정원을 통과해 저택에 가까워졌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앨리스 아가씨. 그래요, 프레드릭. 앨런은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하고 향수를 꺼내어 들어 다시 한번 뿌렸다. 레몬그라스 향입니까? 독특하군요. 용케하셨네요. 그 벌레 쫓는 향 아닙니까? 시골에서 임무를 진행할 때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시겠죠. 앨런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이 저택의 입구에 벤츠는 멈추었고 마틴이 먼저 내려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앨런은 마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한 몸동작으로 차에서 내렸다. 기다리고 있던 스텝에게 차를 맡기고 두 사람은 저택의 입구를 향했다. 입구에 서 있던 스텝은 두 사람을 보더니 기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랜드 경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틴이 초대장을 넘겼고 직원은 그것을 건네받고 펼쳐보았다. 앨리스 셰리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초대장을 한 손에 든 스텝은 명부를 넘기며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명부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앨런은 마치 선생님에게 불려간 꼬마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앨리슨 셰리프님, 확인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앨런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스텝이 곧바로 그녀를 저지했다. 잠시만요, 셰리프님. 갑자기 들려온 말에 앨런은 심장이 떨어질 듯 놀랐다. 다행히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텝을 돌아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분은... 스텝이 망설이며 가리킨 것은 그녀의 뒤를 따르던 마틴이었다. 앨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제 호의입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의 지인이라면 괜찮으시지만 단순 호의는 입장하시기 조금 어렵습니다. 스텝의 말에 앨런의 머리가 맹렬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죠. 말이죠. 앨런은 잠깐 생각한 끝에 판단을 내리고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이 사람은... 앨런은 두 손을 조물거리며 마틴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마틴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이런 사이인데 말이죠. 앨런은 마틴과 잡은 손을 들어보였다. 스텝은 아무것도 끼지 않은 마틴의 손과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진 앨런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어떻게 안 되려나? 앨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며 윙크를 날리자 갑자기 스텝의 얼굴이 하얘졌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이 식은땀을 흘리며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앨런은 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마틴의 팔짱을 낀 채로 저택으로 들어섰다. 통로를 걸어가던 마틴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앨런에게 속삭였다. 스톤 연구원, 방금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반지는 원래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앨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마틴을 올려다보았다. 마틴이 정말로 모르는 기색이자 앨런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니까 반지 낀 부자 여자랑 안 낀 호의 남자, 무슨 상황처럼 보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됐어요. 앨런이 고개를 저었고 마틴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앨런을 바라보았다. 통신기에서는 크랙의 탄식과 클레프 박사의 매도가 흘러나왔다. 저 정도로 둔하다니.
클라크 요원, 영화나 드라마를 좀 자주 보는 것을 추천하겠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잠깐의 해프닝 사이 두 사람은 어느새 메인홀의 문 앞까지 이르렀다. 문이 열리자 앨런은 속으로 작은 감탄을 흘렸다. 넓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고든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의 입구에는 거대한 백색 석등이 조용하게 불길을 뿜고 있었고 벽에는 석유등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들이우고 있는 홀에는 파티 음식과 함께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둥글게 배치된 음식의 중앙엔 은백색의 초콜릿 분수가 따뜻한 초콜릿을 뿜어내며 위엄있게 서 있었다. 계단 사이에 있는 문을 본 앨런은 마틴에게 속삭였다. 저기가 경매가 시작되는 장소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회 사이로 끼어들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려, 앨런. 대신 음식에는 손대지 말고. 그에게 지시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갔다.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파티 음식들을 즐기고 있었고 특히 중앙에 있는 초콜릿 분수에 마치 개미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앨런이 분수를 향해 살짝 다가가자 진한 초콜릿 향과 함께 웨이터처럼 차려입은 스테파나가 액체 초콜릿이 든 잔을 내밀었다. 벨기에 노이하우스 초콜릿입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 것일까? 앨런은 평소라면 거침없이 달려들었을 초콜릿 향에도 입맛이 돌지 않았다. 마틴은 작게 웃으며 대신 잔을 받았다. 받아줘서 고마워요. 딱히 당기지가 않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상당하군요. 그러게요. 고급 초콜릿이라 그런가? 앨런은 신기한 눈으로 초콜릿 분수와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식사를 대충 마치고 디저트를 챙기는 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분수의 초콜릿을 맛보았다. 붉은 실내에서 은빛 점처럼 빛나는 초콜릿 분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나이 든 사람,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 땀을 뻘뻘 흘리는 아저씨.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열렬히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앨런은 약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엄청나네요. 저게 그렇게 맛있나? 노이하우스면 굉장히 고급 초콜릿이죠. 그래도 저 정도 반응까진 나오지 않을 텐데. 한 번만 맛봐도... 안 됩니다, 앨리스 아가씨. 안 돼, 앨런. 안 되네, 스톤. 알아요, 알아. 세 사람의 태클에 앨런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초콜릿 분수에 모여들 때쯤 계단 사이에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내에 계신 모든 손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초콜릿 분수에서 벗어나 방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역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자연스럽게 방 안에 들어섰다. 문을 지나치자 어두운 조명과 함께 좀 더 점잖은 분위기의 방이 나타났다. 쭉 늘어져 있는 의자들 앞에는 약간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조그만 탁자가 올려져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그렇군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섬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방에는 들어가. 근데 통신이 자꾸 끊기는 거. 박사님? 앨런은 통신기를 두들기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통신 전파를 차단하고 아마 끊길. 그에게 희미하지만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통신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앨런과 마틴은 동시에 당혹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어떡하죠, 마틴? 아니, 프레드릭? 두 사람의 조력 없이 저희가... 진정하세요, 앨리스 아가씨. 마틴은 패닉이 빠지려는 앨런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앨런은 심호흡을 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미안해요. 너무 당황했나 봐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저희끼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 자리에 앉도록 할까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우선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문이 닫히자 예의 그 여자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랜드 경매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가시길. 그러면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가 한쪽으로 물러난가 동시에 첫 번째 물품이 올라왔다. 아름다운 붉은 목걸이를 보고 앨런이 감탄한 것도 잠시. 들려오는 설명에 앨런은 코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과거 16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아름다운 목걸이입니다. 중앙에 진이 새겨진 루비가 보이십니까? 중세 마법사가 새긴 점성술, 마도진이라고 합니다. 정갈한 기운을 담아 새겨서 아군을 물리치고 풀을 가져와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5,0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어이없는 설명을 들은 앨런은 속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마틴에게 속삭였다. 저게 진짜일까요? 글쎄요.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루비가 아니라 가넷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그쪽을 말하는 게 아닌데. 작게 한숨을 내쉰 앨런은 무언가 잘못했냐는 듯 바라보는 마틴에게 건성으로 손짓하고는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 차례로 나오는 물건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술의 맛이 좋아지게 해준다는 은잔, 지식을 올려준다는 티아라, 앉은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의자 등등. 그런 설명이 붙어 쭉쭉 팔려나가는 경매품들을 보며 앨런은 참지 못하고 마틴에게 속삭였다. 저 소리들이 정말일까요? 그다지 신빙성 있어 보이진 않는데. 원래 상류층들은 오컬트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앨런은 갈수록 아파오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다시 시선을 단상으로 돌렸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작게 숨을 삼켰다. 이번 물건은 참으로 독특한 물건입니다. 순수하게 초콜릿으로만 이루어진 이 조각품은 무려 분수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콜릿 분수는 절대로 녹지 않으며. 경매사의 헛소리를 적당히 넘기며 앨런과 마틴은 시선을 교환했다. 저것이군요. 네. 그러면 받아가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간소하게 $3,00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런은 긴장을 감추기 위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번호판을 무기 삼아 쉴 새 없이 올라가는 가격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크랙과 클레프 박사, 그리고 의료 담당 칼드 박사는 부상당했던 빈센트 폴 요원의 병실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작전은 순조로웠다. 두 사람은 무사히 잠입했고 경매장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좋았던 것은 거기까지였다. 통신이 두절되고 크랙이 욕설과 함께 스피커를 내리쳤다. 새끼라 이씨! 크랙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올리자 옆에 있던 칼드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성질난다고 내리치면 안 되는 게 작동되나? 몸 혹사하지 말게. 60이 넘은 노구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는 칼드 박사의 양력에 크랙은 손에 힘을 빼고 휠체어에 등을 기댔다. 클레프 박사는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다. 걱정도 저 정도면 병이구만, 병이야. 클레프 박사 자네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걱정하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태도인가? 날카로운 칼드 박사의 말에 클레프 박사도 차마 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 사람 다 너무 날카로운 것 같구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나. 기다려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칼드 박사가 둘을 달래는 사이 작은 소리가 병실 구석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들려온 신음소리에 셋의 눈이 돌아갔고 칼드 박사와 클레프 박사가 달려갔다. 칼드 박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불려원, 정신이 드는가? 나 칼드 박사일세. 날 알아보겠나? 박사님, 여긴 17기지일세. 자네는 안전하다네. 칼드 박사의 말을 들은 빈센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그 변칙 개체는 초콜릿 분수 말인가? 이 자네가 전달한 정보 덕분에 지금 회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빈센트는 안심한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래, 돈이 꽤 깨지긴 하겠지만 말이지. 클레프 박사,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게. 빈정거리는 클레프 박사의 말에 칼드 박사가 미간을 좁히며 그를 타박했다. 빈센트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기동 특무부대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 와장창 나간다고 생산부에서 얼마나 타박하던지. 잠깐, 폴요원. 지금 뭐라고 했나? 기동 특무부대?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동 특무부대가 투입된 게 아닙니까? 이번에 투입된 인원은 단 둘일세. 경매품으로 나온 변칙 개체를 낙찰받기 위해 출발했다네. 예? 더욱 괴상한 빈센트의 반응에 클레프 박사와 칼드 박사 그리고 그렉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렉은 휠체어를 몰고 가까이 다가와 뽑아놨던 목표물의 사진을 꺼내어 빈센트에게 보여주었다. 자네의 마지막 증언으로 이 변칙 개체를 특정지었다네. 자네가 말한 초콜릿 분수라면 경매 물품으로 나온 이것이... 빈센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본 그렉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동시에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뒷목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4,800달러. 번호가 올라가고 거침없는 말이 나왔다. 앨런의 말을 들은 경매객들은 질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무어라 투덜거렸다. 4,800달러.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800달러. 없으십니까? 마지막까지 그녀와 경쟁하던 뚱뚱한 중년 남자는 잔뜩 붉어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번호판은 올라가지 않았고 앨런은 묘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굉장하군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마틴은 작게 감탄하고 있었다. 아까 긴장하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앨런은 능수능란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비웃음으로. 천천히 기다렸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가격을 올려 경쟁자들의 의지를 꺾는다. 결국 마틴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앨런을 바라보았다. 대체 클레프 박사님께 뭘 배우신 겁니까? 팀 몇 개 정도? 앨런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틴에게 수표를 건네며 눈짓으로 단상을 가리켰다. 마틴은 한숨을 내쉬고 단상으로 다가가 5,000달러 수표를 내고는 경매품을 들고 돌아왔다. 이걸로 하나 클리어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안도하는 한숨을 쉬는 사이 경매사가 만면의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경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레핸드 경매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사가 퇴장하자 사람들은 즐겁게 또는 투덜거리며 방을 나섰다. 앨런과 마틴 역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메인홀에 나오자 음식들은 전부 치워져 있었고 오직 은빛 초콜릿 분수만이 고고하게 서 있었다. 저건 아직도 있네요?
장식품 같은 건가? 글쎄요. 이렇게까지 오래 있지는 않은 편인데 차마 치우지 못한 게... 마틴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묘한 진동이 귓가에서 들려왔다. 앨런은 약간 뿌듯한 마음으로 귀에 낀 통신기의 버튼을 눌렀다. 프레드릭, 그래도 잘 됐네요. 원하던 낙찰 받았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스톤 클라크,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게.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클레프 박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황하는 앨런 대신 마틴이 침착하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틀렸네. 편집개체는 그 경매품이 아니었어. 진짜는... 클레프 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두 사람이 채 무슨 행동을 취하기도 전, 호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5분 전, 남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힘들어서 멀리서 왔건만 제일 원하던 그 분수를 손에 넣지 못한 것이 분했다. 죄그럴 그 계집애만 아니었어도. 분을 삭히며 경매실 밖으로 나오자 아직 치워지지 않은 초콜릿 분수가 보였다. 잘 됐군. 굉장히 맛나던데. 기분 전환이나 해볼까? 남자는 초콜릿 분수로 다가가 작은 컵에 초콜릿을 담았다. 컵을 입으로 옮기려는 순간 남자는 컵 안을 보곤 미간을 찌푸렸다. 개미? 더러워 죽겠군. 컵 안에서 몇 마리의 개미가 기어오르는 것을 본 남자는 안 그래도 나빴던 기분이 더욱 더러워졌다. 컵을 거칠게 내던진 그는 다른 컵을 꺼내 들곤 깨끗한지 확인 후 분수에 담그었다. 잠시 후 컵에 담기는 초콜릿을 가만히 보던 그가 경악을 지르며 컵을 내던졌다. 이게 뭐야? 분수의 초콜릿 안엔 개미들이 있었다. 아니, 개미들이 들끓고 있었다.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초콜릿을 타고 갈색의 개미들이 엄청난 수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가 채 물러나기도 전에 갈색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